지금 단장님네 식구들 중에 단장님이 DB 손보 지점장일 때 웃기게 그냥 코믹 삼아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코올리게 때부터 키운 사람들 있죠. 아, 있죠. 아니, 진짜. 많아. 많아요. 그들도 인정하겠지? 인정할 거라고 인정할 생각해요. 거라고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진짜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분들 들어와서 실비가 뭔지부터 가르치잖아. 실비가 뭔지부터 가르쳐서 진단비, 수술비 일당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고객 만날 때 무슨 얘기해야 될지 옆에다가 앉혀놓고 종이 딱 꺼내놓고 써주고 핸드폰 끄내라 그래서 녹취 시켜주고 그리고 그 녹취 맨날 그 팀장님들이 들으면서 다니고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일했던 분들 많죠. 지금 이제 다 사업단에서 지점장하고 본부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점장하고 본부장하고 뭐 다 끝발 날리죠 지금. 그죠? 돈도 많이 집에 돈도 많이 벌고 많이 갖고 하고. 진짜 그런 육성의 경험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자한테. 그게 이제 일종의 또 관리자한테 성공 경험이라면 어느 정도의 애티튜드와 뭐 이 정도만 갖춰져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끌어올려서 진짜 이 어엿한 보험 설계사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내가 만약에 경영 FC다 인터뷰 가잖아요. 수수료는 그냥 테이블 달라고 해서 자료 달라고 해서 내가 계산해보면 될 거고 나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성공시켜본 FC의 모델을 한 2가지 정도 얘기해줘라. 신입도 있고 경력자도 있고. 난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 그런 사례를. 그런 거 보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 예를 들면 나는 뭐까지만요. 나는 상보사는 이렇게 약관실에서 문이 닫혀있고 사방에 책장에 여기 싹 약관이 있어. 옛날에 나 종이약관 줄 테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약관실에 들어가서 펜 들고 얘가 말을 하도 못하니까 이거 이빨에 물린 다음에 그 전래동화 같은 거 사서 난 익혀도 봤어. 근데 혼자 시키면 가혹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발음 교정까지. 아니 그건 했었어요. 발음 교정은 왜 했었냐면 저는 또 표준 영업 조직, DB가 없는 그 조직도 했었지만 DB 영업한 조직도 했었기 때문에 DB 영업한 조직은 또 코라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이제 그거 연습시키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죠. 지금도 개척 못 뛰겠다 그러면은 갖고 오라고 한다면 내가 개척 나가잖아. 아니 저는 진짜 찐득하게 가르쳤어요. 진짜 끈적끈적하게 가르쳤어요. 정말 진하게. 그럼 그거 어떻게 가르쳐? 그냥 옆에 앉혀놓고 그냥 진짜 과외하는 거야, 과외. 그때 그 시절엔 또 또라이여가지고 막 젊은 설계사분들인데 앉혀놓고 막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막 울고 막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진짜 그렇게 진하게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 또 고맙다고 지금 연락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그때 시스템적으로 신입이 4주 교육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점장, 부지점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RP를 해. 그래서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 그 다시 연습에 또 오고. 또 오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거야 뭐 옛날에 많았죠. 많았지. 워낙에. 근데 이제 약간 저도 그런 것도 약간 현장형?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은 저는 무조건 꼭 신입 뽑으면 무조건 해줬던 게 제 실제 상담을 후드티 입히고 옆 테이블 앉혀가지고 몰래 듣게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사무실로 고객들 불러가지고 그때 사무실 청담동에 있었으니까 불러오면 잘 왔거든요. 청담동 어디 한번 구경해보려고. 오면은 맨날 회의실 문을 한 요만큼 열어놔요. 그러면 이 회의실 밖에는 이런 라운지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내 팀원들 한 10명씩 앉아있는 들려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실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막 독서 토론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 다니면 내 상담 스타일 알잖아요. 지적 우위를 점하잖아. 그때는 책 강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까지 읽고 독후감도 하고 똑같은 문장 할 때 표현 방식만 다르게 하고 용어 체크하고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혔죠. 아유 그때는 어디 교통사고 나면 엄마 아빠 안 찾았어. 나 찾았지. 난 진짜 내 팀원들 그 응급실 가서 결제해 줄 적도 몇 번 있고 사고가 났으면 지네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지금도 젊지만 그땐 어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젊고 그때는 어렸는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케어했었죠 진짜. 옷 사입히지. 여자분들은 내가 뭐 맞춤 정량을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옷도 잘 모르는데 어디 저 뭐냐 동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여성 이런 거 파지 가가지고 여자친구도 아닌데 이거 돌면서 저게 이게 예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 같은 걸 골라야 되니까 막 그걸 고르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라떼느니까 10년 전? 10년 전 아닌데 한 7, 8년 전인데 진짜 욕먹을 만한 거야. 단장님 뭘 얘기하든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뭐였냐면 어쨌든 관리자는 성과를 낸다는 게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성과라는 건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점의 어떤 매출을 더 늘리게 하고 이게 이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는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아침에 출근해갖고 그날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냥 문 가둬놓고 문 잠그고 문 잠그고 일단 책상을 그 문을 틀어 막아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보험 처약서 출력해가지고 검사 받는 분만 나가는 거야. 우린 반대로 아침 우리 일찍 출근하잖아요. 우리 반대로 사무실 자리에서 일 보고 있잖아. 그럼 지점장님이 저기서부터 의자를 하나씩 책상 위로 얹으면서 와. 나가라고.
네네네. 그럼 다 나가야 돼. 앉아있을 수가 없어.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진짜 별거 다 해봤죠. 그러니까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옛날에 선배들이 이런 거 해봤다더라 하는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때 그 시절에 선배가 또 저한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 요새 애들은 절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애들은 절실하지 않다고 나한테 얘기하기엔 그 선배랑 나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본인도 요새 애야.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25살이었으면 그 선배가 30살이었단 말이에요. 네. 요새 애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얘기하는 것들을 처음엔 이해를 못 했었는데 내가 지점이 힘들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저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냥 뭐 가더도 보고 도시락도 시켜보고 뭐 술도 먹여보고 막 어디 놀러도 데려가보고 심지어는 그냥 시상을 거는데 뭐냐면 지점장과 함께 가는 뭐 뮤지컬 해가지고 30만 원 실적하시는 분들 뮤지컬 표도 사주기도 하고 별쇼를 다 했어요. 난 칠판에다가 이름을 쫙 써요. 그 다음에 우리 그 FTA라고 하잖아. Fucking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여기다가 돈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붙여놔. 그래가지고 몇 개 잡아 나와서 갖고 가는 거. 저는 월급제 지점장이었는데도 칠판 갖다 놓고 제가 돈 뽑아가지고 다 붙여놓은 다음에 뭐 가동하는 순서대로 다 뛰어가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내가 이제 단장님이 못 이긴다고 한 건 뭐였냐면 월 시작하고 영업일 상관없이 7일까지 가동 못하면 우리 남산으로 불렀죠. 아니 그건 안 했어. 그건 안 했어. 어머니들이랑 일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난 이제 그때 또 체력 좋을 때니까 같이 이제 운동하자는 명목하에 토할 때까지 뛰는 거야. 체력.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지. 근데 옛날에 또 그게 문화를 받았던 게 팀장님들 부모님이 그 아침에 그 남산 가야 된다고 태워다 주시고 지금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팀장님 오해하시면 안 된다. 관리자는 FC들이 일을 잘해야 돈을 버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팀장님들이 봤을 때 팀장님의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머리에 상식이 박힌 새끼라면 관리자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당신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게 그걸 이해하고 관리자 행동을 본다라면 조금은 더 관리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물론 그게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에 비춰봤을 때 너무 배반되는 행위를 한다라면 이런 것은 토론하고 이제 반대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딱 맞는 말인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보험회사 생활하면서는 왜냐면 저는 보험회사 생활을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내 옆에 사수가 그 30살이었던 그 사수가 이 회사에서 연간 베스트라고 해서 전국에서 한 명 뽑는 그 상을 이제 연속해서 3회를 받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오,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출근하면 뭘 안 해. 일주일한 사람들 특징이 그래. 뭘 안 해. 근데 막 돌아가 막 바쁘게.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냥 전국 1등 하고 있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선배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슨 일을 하던 그러니까 관리자에서 관리자를 교육한 거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뭘 해도 상관없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단장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관리자가 하는 것들은 다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계사님들을 웃겨줬어도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일어나게 해줬어도 되고 왔는데 내가 밥을 사줬어도 되고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같이 일하는 설계사분들을 동기부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다 괜찮다고 그게 뭐든 대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 사업단의 팀장님들도 저랑 차 마시는 걸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건 왜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차를 마시면 일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반대로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하냐면 부담돼서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왜냐면 저는 출근을 했잖아요. 그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차를 마시는 시간마저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코칭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 사담을 가끔 하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왜냐면 너무 이것만 하면 또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담을 일부러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유능한 관리자라면 관리자일수록 단일 말한 대로 그 관리자가 하는 모든 행동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층 사는 형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에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관리자가 어디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서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맞아. 나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면 그게 이제 단단한 조직이 되는 기틀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일하는 시간에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일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무실의 팀장님들이랑 일을 할 때도 저도 거의 다 일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팀장님들은 제가 네.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일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너무 그 사람들이 지루할까봐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용종이 나왔어요. 허리가 아파요. 이번에 척추 신경성형술을 했어요. 그지. 뭐 어디 또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요. 갑상선 결절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어디 또 혹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사담들을 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사담들을 팀장님들한테 듣는 것보다 제 얘기를 더 많이 가끔씩 이제 하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또 우리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 좀 긴장도 늦추고 왜냐면 또 저는 그런 심리도 좀 있어요. 관리자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 약한 면모를 좀 많이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단점도 엄살 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네. 또 단점이기 전에 우리가 CIS 할 때도 물론 단점이 제가 더 심하지만 네. 단점 너무 까고 그치. 예. 우리의 단점을 넘어가지. 예. 근데 단장님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구성원들 단장님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안 생긴다는 거죠. 단장님 마치 막 다 최고인 양 모든 거에서 완벽한 양 한다라면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사담을 나누면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건 이런 건데 있었어요. 단장님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 일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대하는 대부분의 팀장님들은 가족이라는 우선순위가 되게 강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싱글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거 이외에 저는 이 사람이 뭘 할 때 좋아하는가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보려고도 좀 노력을 하고 왜냐면 저는 그 시절에 제가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 저런 거 있었어요. 팀원하고 항상 복장과 장소를 달리해서 그들을 대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좀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뭐 워크샵 가서 이런 건 듣지 말고 그 개개인들과 저는 운동 복싱을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까지 하다가 아예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의 복싱을 좋아하는 우리 지점장님이 들어오니까 또 그 친구랑 얘기를 하려면 내가 다시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좀 경제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또 억지로 또 읽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좋아한대. 예,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이게 이제 영업 출신이라서 그런가 봐. 또 조금이라도 한번 해서 해보고 내가 요리 유튜브나 요리 프로그램 안 보지만 일부러 집에서 보다가 아, 저 사람 얘기하려면 요거 한번 봐봐야겠다. 전 드라마도 일부러 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능한 우리 같은 관리자들은 다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때 그 시절에 회사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로 네. 4PA, PA를 위해서 관리자들한테 다 통용되는 말이었는데 네. 4PA라고 해요. 4PA. 영어니까 발음을 잘 못하니까 맨날 4PA, 4PA 막 이래요. 그때 그 시절에 4PA가 워낙 강하니까 회사가 문화도 그렇고 정말 설계사들 가정 방문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에 설계사분들 집 문 앞에다가 선물 걸고 그리고 선배한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너가 정말 설계사분들을 사랑하고 네. 아끼고 좋아한다면 한 번쯤 네. 새벽 시간에 이 출근하는 시간에 우리 설계사분들 집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면서 한번 그 집 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한번 들어봐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왁자지껄 하고 네. 어떤 아침은 그런 어떤 삶의 네. 어떤 그 소리들도 네. 들어봐라. 이런 네. 것도 선배들한테 배웠었고 그때는 진짜 막 그냥 그럼요.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당연했었고 우리 성한 점장이 아직도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가 처음 되는데 밤에 10시인가? 9시인가? 막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강원도 춘천인데 한 건을 지금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차가 없어가지고 지 동기들이 다 벤치 샀는데 지금 또 뚜벅이로 다닐 때인데 속초에 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난 그때는 내가 가겠다. 그래서 춘천 가가지고 픽업해서 밤 11시까지 속초에 갔다가 거기 24시 하는 카페 상담 끝나고 1시에 다시 올라오고 그게 내 일이었어 그냥 사실. 맞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려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의 케어를 받아본 것도 사실 축복이다. 축복이죠. 못 받아봐서 좀 아쉬운 축복이죠. 거고. 맞아. 이거 영원히 받을 수는 없어. 네, 영원히 받을 수는 없지. 네. 이거 사실 사랑의 지속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좀 뻐인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만 끝난 것 같은데 그것처럼 그 정도만 경험을 봤으면 돼. 맞아.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래도 보험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식구분들은 저를 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요? 관리자 출신으로 관리자만 계속 했으니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사실 연애를 글로 배운다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한테 영업 노하우를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또 축구를 잘하는 거랑 네. 축구를 또 잘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책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영업 노하우가 있는 책들을 막 맨날 사서 보고 뭐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좀 몇십 권씩 사서 보고 그걸로 또 자료 만들어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이제 단장님의 뭐 방법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를 저랑 같이 겪어온 사람들은 네. 흔들림이 없죠. 이것도 사실은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건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보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교육 하나를 듣는다 하더라도 네. 그때 그 시절에도 사실 쓸모없는 교육들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럼요. 그리고 네. 선배들이 얘기하는 그 대화들도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배웠었냐면 뭐 1시간 선배가 훈계를 하던 아니면 교육을 받던 어딜 가서 설계사들이 교육을 듣던 거기서 네가 쓸 수 있는 딱 하나의 문장만 건져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된다라는 그쵸. 걸 또 선배한테 배웠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막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선배님들이 앉혀놓고 한 1시간 동안 실적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혼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그 선배가 하는 말 중에 무슨 사자성어나 좋은 문장 같은 거 쓰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맨날 이렇게 썼었거든. 맞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안타까운 건 이 교육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을 정리하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게 없어. 맞아. 실제로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근데 막상 뱉어봐라. 네. 그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한번 뱉어봐라. 네. 못 뱉어. 내가 자주 쓰는 나도 이거 표현인 거죠. FC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용어들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절개, 절제, 절단 다 이 단어가 뭔지 알아. 알죠. 머릿속에서 이해했어. 네. 근데 표현해보라 이거야. 그럼 표현이 안 된다 이거지. 자, 후유장이 50%? 너무 잘 알아. 네.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얘기해봐라. 안 못해. 나와. 그러니까 교육을 들을 때 누가 후유장애, 절개, 절단 얘기하면 에이 저거 나 아는 건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무분별하게 계속 듣는데 현장 가서 실력은 안 올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옛날에 그 교육들을 진하게 받고 그 기간 영업할 때 좀 힘들었어도 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나름 영업을 잘한다고 하니까 지점에서 이 상담력 대결을 시킨 거야. 네. 대결. 4명이 나와. 근데 내가 거기서 쥐지쳤단 말이야, 중간에. 저 못하겠어요, 이러고. 왜냐면,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어떤 특수한 환경에 넣거나 실제 확 넣어버리면 어버버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경력이 충분하거나 지식이 엄청나게 쌓이기 전까지는.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영업을 유튜브로 배우신 분들이, 아니, 여러분들 유튜브도 배우시는 거니까. 유튜브 배운 사람들이 현장 능력은 많이 안 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가끔씩은 관리자들도 설계사분들도 싫어해요. 사실 RP 한다라는 걸. 근데 그 경력 있는 사람들 뭐 1년차 2년차 뭐 이렇게 쌓여가는 사람들도 아주 일을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RP 실력이나 이 평소 고객들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 응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생명 명인분들이나 교보생명 명인, MDRT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DB손보에서 DBRT 막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왜 무섭냐면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뭐가 있냐면 이 현장에서 터득한 그럼요. 화법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먹히더라. 우리 막내 아들 얘기를 했더니 잘 먹히더라.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온라인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뭐냐면 고객이 의자만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불편해하네? 이런 눈치와 감. 기가 막히죠. 알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정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저 터지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못 이기니까 그런 거로밖에 배울 수 없었던 과거의 FC들이 현재 새로 보험을 시작하는 FC들보다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라떼에 있다. 맞아. 그거는 못 따라가. 네. 그거 경험의 차이인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게 교육이라면 교육일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또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게 연습이라면 또 연습일 것이고. 그죠. 요새 MG뿐만 아니라 육아를 오래 하시다가 사회에 나오신 분들도 특히 되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같이 마시던 사람이 이 컵을 들어서 트레이에 딱 올려놔. 다 먹고. 그럼 가자는 거거든. 하자는 거지. 근데 네. 그걸 체크를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처럼 맞아요. 영업 현장에 가면 오죽하겠냐는 거지. 자기 열심히 너무 잘하고 왔대. 네. 근데 계약은 잘하는데. 그리고 고객이 너무 호의적이었대. 네. 근데 전화는 안 받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인스타그램 보면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고객이 뭘 챙겨줬대. 네. 먹을 걸. 이 일에 막 같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전 진짜 영업을 해봤으니까 뭔가를 뜻도 2가지 의도가 있거든. 첫 번째, 진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챙겨준 경우들도 있어. 근데 적지 않은 수에는 먹고 가 미안하다. 이거 뭐 먹을 거 같다고 다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건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영업하셨던 분들은 지금보다 압도적인 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 그들이 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감성 터치를 더 잘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좀 영업을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들과 다른 건 그 시절에는 기회가 많았고 지점 내에서도 지점장도 그렇게 대하고 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차이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좀 영업하신 분들이면 다 박수 치면서 공감하실걸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는 네. 이 지점 안에서의 네. 활동이 작은 사회 네, 그럼요. 같은 거라서 네. 차월수에 따라서 선후배 관계도 있고 그죠, 그죠. 네. 관리자에 대한 어떤 존경과 네. 어떤 태도 네. 이런 것들도 다른 선배 설계사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또 배우고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시절에.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 얘기하면 또 그 시절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도 문제야. 그렇지. 과거의 영광에 네. 빠져갖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약서에 이름만 받아오고 총무한테 던지는 분들 있죠. 지금 그럼 큰일 나잖아. 네. 아, 나 근데 우리 삽다는 데 있었을 때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또 그분들은 빨리 깨달아야죠. 지금은 또 지금대로 바뀐 건 그땐 또 실적을 잘한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그죠, 그죠. 실적이 깡패라고 맞아, 맞아. 시켜 세워주는 것만큼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거는 사실 시대보다 인성의 문제지 않을까. 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GA 시장에 나왔을 때는 또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 GA 시장은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따져봐야 되는 건 농선보나 이런 데들은 아예 지점에서 직원들한테 FC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공문이 가. 호칭을,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최대한 FC로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묵인하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GA 나왔는데 단일 말씀 GA는 5,000개가 넘어 종류가. 점포는 뭐 수만 개겠죠. 근데 거기만 또 각자 또 다른 문화들이 있고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너무 또 거기에 또 매몰되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또 힘들어지니까. 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